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D-3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남북 정상회담 리허설이 진행되며 한반도의 시계와 전 세계의 시선은 4월 27일 판문점으로 향해 맞춰져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회담의 분위기 조성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실험 중단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어제 군사국외선 대북 확정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으며 한미연합훈련도 일정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간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야당의 시계만 과거를 향해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야3당은 어제 합의문을 통해 이번 주는 정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밝혔고 저 또한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쟁 자제 선언이 4월 민생국회 복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천막은 그대로 있고 있어야 할 국회 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주관에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뜻은 무엇인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까지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온갖 회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었던 어제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 6월 동시투표가 물 건너가고 국민개헌이 자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야당과 마지막談判에 임했습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제안까지 어렵게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이마저도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결국 발목 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찬 것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특검을 통한 사법 권력을 동원해 대선 불법 폭로전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시종일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로써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모든 약속이 새빨간 거시였음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민 개헌의 골든타임인 4월 국회 시작부터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를 걷어차더니 결국 파행의 목적은 개헌 밥상 걷어차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 후 지난 1년간 7번의 국회 보이콧을 저지르며 지금까지 온 나라를 마비시켰고 국회를 정쟁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정부조직법, 인사, 추경, 예산, 그리고 개헌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교체를 불인정하고 대선 불복이 자유한국당 존재 목적이었던 셈입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은 배신행위입니다. 부패하고 낡은 구질서와 적폐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겠다는 반역사적 폭거입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개헌의 대못을 박으며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제 18일 종편의 한 기자가 드루킹 김모 씨의 출판사를 무단 침입하며 태블릿 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도윤리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태블릿 PC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마치 종편 기자의 태블릿 PC 입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해당 종편이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를 식토하는 듯한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훔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면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찰의 수사 정보마저도 실시간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에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삼각동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윤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한국 GM노사가 임단혁 부섭에 적극적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아직 조합원 투표를 통한 최종 확정 절차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법정 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유례없는 희생과 양보를 한 노조의 살신성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협의였습니다. 노조의 헌신적인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노사는 지난 1월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을 거치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76일 만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GM 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해 노사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홍영표 위원장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이제 노사 합의를 시작으로 한국 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노사의 합의는 GM 본사와 우리 정부 모두의 한국 GM 지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지난 20일 산업은행의 중간 심사 결과 또한 정부와 GM 본사의 지원, 노사의 비용 절감 합의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GM의 회생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존속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단순히 기업의 존폐를 넘어 지역 경제와 15만 명의 노동자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인 만큼 노사의 합의를 계기로 한국 GM이 항속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3대 원칙에 따른 지원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GM도 노조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한국 GM 사태 방지를 위해 세계 흐름에 맞는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과 이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준현 정책위원장님 모두가됩니다. 이제 3일 후면 역사상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 2000년과 2007년에 열렸던 정상회담과는 사뭇 다릅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틀이 따로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정상회담의 핵심 문제가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국회 비준을 준비시킨 것도 합의 내용을 제도화하여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침 지난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핵 경제 정진 노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밝힌 희망적인 메시지로 평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이자 큰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선언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중하고 치밀한 회담 준비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도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폄훼하며 핵폐기 없는 남북협상은 이적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축복하고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만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에도 정상회담의 주의제가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된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 북핵 폐기가 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항상 드립장 그리고 엉뚱한 떼쓰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혐오적 전쟁을 중단하고 한반도에 분명히 걸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협력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끝내 드루킹의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을 주장하며 국회 정상화를 골모로 삼았습니다. 결국 야당은 31년 만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 보장마저도 또 개헌마저도 한낱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그렇차 버립니다. 더욱이 4월 국회에서는 청년과 고용 위기 지역을 위한 추경을 논의해야 하는데 야당은 이마저도 지금 끝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개헌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법과 청년 지역대책 추경은 드루킹 특검과 맞바꾸는 거래의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드루킹 특검 주장과 국회 파행은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과 추경 논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 주장에 앞서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공약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그리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동열 국문종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을 막으려는 꼼수는 아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예, 개헌 관련해서 원식 대표님께서 한 말씀만 좀 더 붙이시겠습니다. 향후 개헌 논의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최고위와 의총을 열어서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 말입니다. 예길이 간사인 우리 윤도 대표의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27일 상경면 토지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것이 평화의 집에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이 호소를 13번째였습니다. 예, 여당의 의결이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4월 29일 목요일 통영, 군산, 거제, 창원, 고성, 울산 등 고용위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만나서 추경에 관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용위기 지역의 지자체장들은 상상 이상으로 악화된 지역경제 상황을 하나하나 토로하며 추경안 통과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한준수 군산부시장은 작년 조선소 폐쇄와 최근에 지행공장 위축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한 부시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주건 울산 동구 부정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회는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에 조금만이라도 공감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울산 동구는 최근 2년 사이에 공중위생업체 40% 그리고 식품위생업체 30%가 폐업을 하는 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영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소 인근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최근 2년 사이에 30%가 하락을 했고 제조업 종사자의 약 40%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에스텍스 조선 해양에서만 2,350명이 이미 퇴사를 했고 경남 고성군은 1년 사이에 실업률이 2배 이상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진 기재부 차관은 추경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지역 위기가 커진다며 고용위기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함께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자,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발로 뛰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국회만이 멈춰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경안이 국회에 4월 6일 제출됐죠. 18일이 넘도록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조차 하지 못하고 상임위 예결위 심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부구청장 말씀대로 지역의 고통을 야당이 조금만이라도 공감한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평화와 공영의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만이 한반도에서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보다 강한 권력이 없고 민생보다 더 중요한 정쟁은 없습니다. 민생을 정쟁으로 삼지 말고 국민이 애타게 바라는 4월 추경,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야당은 제발 국회로 복귀하셔서 민생을 돌보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음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관기인 타임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했고, 글로벌 경제 월간지 포춘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세계 유일한 지도자 50인 중 4위로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력을 나눠 갖겠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국회는 지금 국익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역대 국회 중 가장 일을 안 하는 국회, 가장 일을 안 하는 원내 지도부로 선정되기 위해서 순위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국회 보이콧과 파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월 방송법으로 시작된 야당의 국회 파행 사태가
김기식 전 원장의 문제로 이어졌고 또 드루킹 특검법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야당의 국회 파행 이유는 국회 파행을 위한 끝말잇기 엔드리스 국회 파행입니다. 4월 국회는 이미 법에 의해서 소집됐고 국회 정상화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러쿵 저러쿵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개학을 했으면 학생이 학교에 등교부터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정상 수업은 제쳐두고 방과 후 수업이나 특별활동을 요구하면서 등교를 거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남북관계의 불안 요인이 기업을 저평가시키는 것을 개선시키고 한국의 교회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문제는 딱 국회입니다. 4월 국회가 7일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의 봄을 국회가 같이 거들지는 못할 망정 해방은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쟁 노름에 도끼자루 썼는 줄 모릅니다. 남북대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국회 결의문 채택 등 국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모색해 볼 것을 야당께 제안드립니다. 오은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워낙 저희가 보기 중요한 사안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거들겠습니다. TV조선 현직 기자가 지난 18일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해서 태블릿 PC와 USB 등 증거 물품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TV조선이 불법으로 범죄 증거 수집에 뛰어들었고 이를 활용한 것은 방송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이 TV조선 기자에 의한 절도 사건이 발생한 후 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예언자의 기질이 발휘한 것은 아니라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그리고 박성중 의원은 TV에 나가서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TV조선과 수사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죠. 경찰은 TV조선의 범죄 행위가 자유한국당과의 사전 교감에 의한 기획, 짜맞추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벌이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자는 민주당의 방송법 대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권한유착에 의한 방송 장악 의도 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이유였는지 답해야 할 겁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피의자 드루킹을 변호사인 척 속이고 면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의자를 속이고 만나 수사 중인 사건을 회유 시도, 유도 수사를 기획한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됩니다.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의 불법적 수사 계획과 여론 조작을 위한 방송 개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냉정히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을 촉구드리고 정치권의 과도한 수사 개입과 정치 공세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